안녕하세요. 도시주거학 3장 가족 특성과 주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 4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의 그 가족 구성은 예전에 농경사에서 있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이 서구화로 바뀌면서 가족 구조에 어떤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요인들을 한번 보도록 하면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농촌보다 도시로 집중하게 되고 도시로 오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농촌은 다양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도시에 오면 다양한 일자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뭐 경쟁도 심하겠지만 또 그만큼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 뭐 주택도 부족하게 되고 또 사람이 사는 공간이 넓기보다는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랬던 건데, 또 요즘의 트렌드는 1인 아니면 핵가족 형태로 이제 가구가 분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도시로 이주해가지고 핵가족화, 그 다음에 가족 세대 분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죠. 또한 고학력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활동에 참가하면서 의식의 변화, 여성 지위 상승, 여성 취업의 증가, 또 결혼을 또 늦게 하는 만원이 성행하죠. 그러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족 구조 변화도 이제 크게 변하고 있는 추세이죠. 두 번째, 이제 인구학적 요인을 보겠습니다. 혼인 연령 상승은 이제 나이가 어릴 때 가기보다는 나이가 많을 때라던가 나이가 아주 그냥 가득 차서 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도 또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지연으로 자녀 출산을 안 하거나 아니면 늦어지는 바람에 인구가 점점점 줄어든다. 근데 그 줄어드는 인구는 신생아라든가 앞으로 이제 그들이 태어나서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앞으로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 대신 노령층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반대로 과학 바이오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생명공학이 점점 좋아지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은 세상을 이제 살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경향 때문에 크게 인구학적 요인을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족 가치관적 요인. 농경사회나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장애 요소, 어른들부터 이렇게 공경을 하고 또 예절을 지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면은 요즘은 부부 중심 생활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라던가 또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이 거의 없어졌다, 희박하다. 부모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존재로 점점 몰고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의 어떤 규모가 작아지기도 하고 가족 세대가 단순화되면서 이런 모습을
가치관적 가치관이 많이 변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족 구조 변화의 특징. 3번하고 4번이 약간 비슷한 말이긴 한데 여긴 가치관이라면 여긴 가족 구조 변화. 소가족화, 가족 세대 단순화를 시켜서 그 정류를 보면 비전형적 가족 형태가 증가한다. 핵가족 외에도 1인 가구가 있고요. 노인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 양부모가 아닌 한부모 가족이 있고요. 이러면서 이런 가족 형태를 띠니까 비전형적인 가족 비율이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사회적인 포지션이 커지다 보니까 옛날의 그 가족 형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 구조 변화가 있고 인거형, 동거형이 있죠. 그래서 동거형, 인거, 수직동거형, 근거형 해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고요.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실종과 이혼, 미혼모 이런 이유로 부모 중에 한쪽이 없는 걸 이제 부재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재 가족, 모자 가족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추세죠. 부자 가족의 경우 모자 가족에 비해 가지고 가사 문제가 좀 힘들다, 어렵다 볼 수가 있겠죠. 부자는 아들, 모자는 딸과 아버지. 이러니까 딸이 다 살림을 하겠지. 우리 딸들은 안 하는데. 그래서 모자 가족에 비해 부자 가족이 가사 문제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가정 생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보육시설, 여가 및 복지 이런 주거 환경이 이제 선택이 되어지고 주거 환경에 대한 도움을 주게 되는 게 복지 문제가 되겠죠. 무자녀 가족이 있어요. 부엌과 식사 공간이 이제 개방된 공간, 취미 여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요. 부부가 합의하에 부부 중심 생활을 즐기려고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를 딩크족이다 얘기하죠.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다. 갖지 않고 낳지 않는 게 딩크족. 주로 가구주, 딩크족의 가구주 연령을 보면은 30세에서 34세가 전체 가구의 8.4%나 된다. 딩크족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나이 들어서 많이 외롭죠. 그러니까 본인이 외로워서 아이를 갖는 것보다는 가족의 형태를 온전하게 가지면 자녀를 두는 게 좋긴 한데 교육비 문제가 또 심각하죠. 교육비 문제, 그 다음에 부부의 어떤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이제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독신가구. 1인 가구인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독신가구라고 하는데 싱글족이나 노인 단독 가구를 이제 보통 독신가구라고 하고 미혼 성인 남녀 1인 가구를 독신가구라고 하기도 하고 원룸 형태에서 살기도 하고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에 주로 주거를 하죠. 독신들은 주로 이제 단기 거주, 이사 편의를 위해 가지고 가구가 부착된 어떤 유형의 프런트 서비스가 되는 호텔형 주택, 넓은 거실과 부엌과 같은 공적 공간을 공유하고 개인 방을 독립적으로 쓰는 공유주택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즘에 그 1인 가구를 겨냥해가지고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몸만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뭐
99% 이상이 되고요. 아파트도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추세가 됐죠. 그래서 싱글족의 특징을 한번 보자 하면은 일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 사교생활 이런 거를 위해서 소규모의 주택을 원한다. 가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세탁소나 식사, 쇼핑, 오락 등을 통합한 24시간 서비스 업체들이 활성화된 환경을 선호한다. 노인 단독 가구는 개별 주택에 거주하고요. 유료 양로시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주택을 선호하고요. 또 이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 곳에 살던 주택에 계속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건강한 노인 생활을 위해 가지고 주택의 어떤 디자인을 적용해 가지고 뭐 개조를 한다. 주택의 구조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조할 수 있게 국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독신 가족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죠. 5번째, 공동체 가족. 전통적 가정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어서 가족이 집단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다. 이스라엘의 키부츠, 소득하고 소비까지 공유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 가족이다. 키부츠다. 코하우징,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동체 가족의 주거 형태인데 자녀 양육과 취사에 대한 공동 해결을 목적으로 이제 생긴 게 코하우징이다. 30에서 50가구가 모여가지고 택지 구입을 하고요. 단지도 조성하고 공동으로 공간이나 개인주택 계획까지 다 짜서 관리까지 책임지고 30에서 50가구가 모여서 만든 주택이 코하우징이다. 공동규약을 정해가지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규칙을 정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의 역할을 안 한다, 못 한다 할 경우에 어떤 규약에 따라서 정해져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죠. 공동규약을 정해서 생활한다. 6번째, 맞벌이 가족. 맞벌이 가족에서 아무래도 이제 혼자 벌던 외벌이보다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수입에 이제 기여를 하고 가족의 어떤 의사결정에 결정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사 일과 가족 간의 대화 시간 부족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가사 일을 같이 분담해서 한다던가 부부끼리 가족도 할 수 있으면 나눠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점점 돼가는 추세가 되죠. 그래서 가사 노동을 줄이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은 가족들의 스스로 참여를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요구가 되면서 거실과 부엌이 개방이 되고요. 통합된 형태가 이제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산 및 양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거실을 자녀 놀이 공간, 학습 공간으로 부모의 이제 시선이 자녀에게 닿도록 만들어 놓는 게 맞벌이 가족의 이제 어떤 공간 형태가 되겠죠.